챕터 3 기본 정렬 알고리즘의 핵심 유형 문제풀이 파트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같이 한번 총 3개의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나이순 정렬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마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를 정말 기본적으로만 사용을 해보셨다면 문제를 풀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이 정렬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때마다 필요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정렬 방식, 정렬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요. 빨리 풀어보지 못했다면 그냥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아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한번 간단히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단순히 한 개, 그냥 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랑 이름이 같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왼쪽에 있는 건 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이랑 이름이 주어졌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줄에 들어가 있는 두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나이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나이가 같으면 가입하는 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먼저 주어진 데이터 순서대로 앞쪽에 올 수 있도록 정렬을 시켜야 돼요. 이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이어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튜플을 이용해서 파이썬에서의 튜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묶은 뒤에 정렬을 수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먼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해주는 게 바로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이가 동일한 경우 먼저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먼저 들어가 있는 튜플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즉 이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먼저 입력된 순서대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키 속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을 받을 당시에 튜플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렬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sorted라는 기본적인 함수를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정렬 방식이 총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특정한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즉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정렬시키는 방법이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안에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하나의 정렬된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 sorted 함수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속성들을 손쉽게 붙일 수가 있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레이를 정렬을 시킬 때 이 키 속성으로 어떤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함수에 따라서 정렬이 수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람다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한 줄의 함수를 정의해버립니다. 어떤 입력값으로는 이렇게 x가 되고 그 출력값으로는 그 이 x를 튜플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삼도록 함수를 만든 거고, 그 함수를 키 속성에 넣어줌으로써 간단하게 어떠한 튜플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값, 다시 말해서 20, a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얘가 그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이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값을 설정해 준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값에다가 나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첫 번째 원소만 가지고 기준으로 설정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는 스테이블한 속성을 가집니다. 이 스테이블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리스트에서 원래 앞에 있던 원소가 정렬된 이후에도
앞에 들어가도록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파이썬에서의 이 정렬 라이브러리의 특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렇게 그냥 키에다가 나는 첫 번째 원소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도록 할게 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원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먼저 들어온 순서를 지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키값에다가 단순히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 소스로 가서 제가 제출했던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단순히 이렇게 입력받은 값에서 나이를 int로 바꿔서 튜플의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튜플의 두 번째 원소로는 이름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렬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정렬된 결과에 나이랑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면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이순 정렬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는 좌표 정렬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이 문제까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튜플처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예시랑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 다음 이제 x좌표가 같다면 y좌표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수행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원소,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를 각각 차례대로 각각의 그 원소들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원소마다 정렬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원소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다음 원소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출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를 각각 정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좌표, y좌표를 입력을 받고 차례대로 튜플 형태로 먼저 넣고 그냥 정렬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때 파이썬의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부터가 이렇게 튜플의 인덱스 순서대로 정렬을 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좌표가 같다고 하면은 y좌표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그냥 파이썬에서의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그냥 아까 전에랑 비슷하게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정렬만 시키게 되면은 알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답이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코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sorted 함수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냥 정렬 알고리즘이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알아서 차례대로 튜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출력만 하도록 만들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좌표 정렬하기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바로 수 정렬하기 3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렬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정렬 알고리즘을 사전 지식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 1000만 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 1000만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초에 약 2000만 개 정도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 n이 1000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파이썬의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수는 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로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대신에 데이터의 범위가 좁다는 특징이 있죠.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이지만 이론 때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수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수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훨씬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면은 카운팅 솔트라고도 하는 이 개수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인덱스를 특정한 데이터의 값으로 여기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다시 말해서 각각의 배열의 인덱스를 말 그대로 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3, 3, 7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3들이 각각 이렇게 인덱스에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이 2번 나왔으니까 이 3 인덱스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7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 7 인덱스의 값이 1이 되는 식으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배열의 값만 바꾸는 게 정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 카운팅 솔트의 특징이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특징으로는 배열을 만들 때, 즉 리스트를 선언할 때 이 배열의 크기는 데이터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데이터가 등장한 횟수를 이렇게 2번 나왔다 하면 이렇게 2라고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단순히 등장한 횟수를 세는 게 바로 이 정렬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확인하기 전에 간단히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렬할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7을 확인했을 때 기존의 이 7 인덱스의 값이 0이었죠. 이제 이렇게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값이 1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제 5를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5 인덱스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제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했을 때 각각의 인덱스가 데이터의 값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7 하나씩 늘려주는 식으로 전부 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다 이렇게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가 등장하는 횟수가 이 배열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0은 2번 등장했고 1은 2번 등장했고 2도 또한 2번 등장했고 3은 1번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열 자체가 그냥 정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출력한다고 하면은 0부터 확인하면서 0이 2번 나왔으니까 0을 2번 출력하고 그 다음 1이 2번 나왔으니까 1 또한 2번 출력하고 2 또한 2번 그 다음 3 또한 3은 한 번이죠. 이렇게 3 출력하고 4 또한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값만큼 각 인덱스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5 같은 경우는 2번 출력하는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냥 각 인덱스를 앞에서부터 보면서 그 인덱스의 값만큼 그 횟수를 출력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정렬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운팅 솔트, 즉 개수 정렬이 동작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로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확인할 게 있는데요.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sys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탠더드 인풋의 리드 라인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인풋 함수에 비해서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n번 각 줄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리드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받도록 하는 게 실제로 시간 초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개수 정렬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마다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배열의 값을 1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각 인덱스가 그 데이터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범위를 이제 0부터 만까지 돌면서 이제 그 배열의 인덱스의 값이 0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그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등장 횟수만큼 그 카운트 값만큼 그 인덱스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 자체가 바로 개수 정렬이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그냥 개수 정렬을 실행하는 그 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대로 그냥 코드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제출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또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실 때 이 파이썬 3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이 파이파이3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파이썬 3보다 메모리를 더 먹지만 시간은 약간 더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메모리 제한이 8MB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파이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히 이 파이썬 3를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개수 정렬의 기본적인 코드 자체를 그냥 제출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기본 정렬 알고리즘에서 핵심 유형 문제풀이 총 3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또한 실제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여러 번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